라이브러리 창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폴더에 보면 DXF 파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라이브 플리츠 DXF 파일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되고요. 스케일은 오토 스케일, 옵션은 세 번째, 다섯 번째 체크하고 열면 된다고 했어요. DXF 파일은. 이렇게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스커트 입혀줄 아바타도 필요하니까 클로 아바타에다가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 폴더 들어가 주시고 여자 아바타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불러주세요. 네, 지금 보시는 이 패턴은 이제 스커트 패턴이고요. 한쪽 방향으로 플래시 주름이 잡히는 스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착장하기 전에 일단 플리츠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제가 플리츠 주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플리츠 주름이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랑 여기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플리츠 주름이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은 면적이 이렇게 세 겹이 겹치게 되는 구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의 플리츠가 접히려면 이 같은 분량이 이렇게 세 개가 겹치게 되세요. 그래서 하나의 플리츠 주름을 만들려면 같은 분량의 세 개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게 세 개의 분량에서 첫 번째 분량에서 두 번째 분량으로 넘어갈 때 각도가 하나 필요하게 되고 두 번째 분량에서 세 번째 분량으로 넘어갈 때 각도가 하나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구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이 스커트를 전체 플리츠가 잡히는 스커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초선으로 지금 어떤 위치에 주름이 들어갈지 분량이 다 나눠져 있는데 3개씩 세트로 묶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각도 넣는 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앞판, 여기가 뒷판이고요. 이건 허리밴드 패턴입니다. 일단 이제 지금 재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재봉을 해볼게요. 세그먼트 조인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허리밴드의 옆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어디랑 어디 붙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배치 먼저 해주시고 하시면 되는데 플리츠 주름이 있는 패턴 같은 경우는 플리츠가 접히면서 들어가는 분량 때문에 패턴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패턴이 넓을 때는 제가 기즈모를 사용해서 배치하는 게 낫다고 했기 때문에 기즈모를 사용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패턴이 앞판이었으니까 키보드에 숫자 2를 눌러서 정면을 바라봐 주신 상태에서 이 스커트를 좀 밀어가지고 아바타 가깝게 이렇게 놓아줄게요. 근데 제가 패턴이 아바타를 파고드는 거는 배치를 잘한 게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패턴이 이렇게 파고들었다. 그러면 다시 바깥으로 빼주시는데 빠져나올 때 멈춰주시면 돼요. 허리 밴드 같은 경우는 어레인지먼트 포인트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배치 포인트도 켜주시고 허리 밴드 패턴 클릭, 그리고 배치 포인트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뒷판도 허리 밴드는 이제 배치 포인트 사용해서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자, 뒷판 플리츠 스커트 패턴도 배치를 해줄 건데요. 얘도 이제 플리츠 패턴이니까 너비가 넓어서 기즈모를 사용해서 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뒷판 패턴 클릭해서 기즈모를 띄워서 일단 아바타의 중심으로 이렇게 가져오시고 아바타 뒤쪽으로 쭉 빼줄 거거든요. 그래서 빼줘야 되니까 기즈모를 띄워주시면 되는데 이 배치 포인트가 켜져 있으면 기즈모가 자꾸 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배치 포인트 다 쓰신 분들은 기즈모를 꺼주시고
배치 포인트를 꺼주시고 기즈모를 다시 띄워주세요. 그리고 키보드의 8번을 눌러서 이렇게 정후면을 바라보신 상태에서 기즈모의 파란색 축으로 아바타 뒤로 쭉 빼주시면 되거든요. 쭉 빼주시다가 패턴이 아바타를 빠져나오면 멈춰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뒷판 패턴 뒤로 뺐을 때 보면 이렇게 원단의 속면이 겉으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저희가 배치 포인트로 배치했을 때는 뒷판 패턴을 배치할 때 뭐 뒤집어주는 작업 안 했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배치 포인트로 배치를 하면 원단의 겉과 속을 자동으로 구분을 시켜주기 때문에 뒷판을 배치할 때도 알아서 뒤집혀서 배치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기즈모를 배치하는 경우니까 이거는 본인이 직접 뒤집어주는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겉면이, 속면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이 패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시고 4번 메뉴 중간에 보면 플립 호리존탈리 메뉴가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해서 좌우를 뒤집으면서 원단의 겉면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뒤집으시면 되세요. 그럼 배치 끝났으니까 다시 이제 재봉선 위치 헷갈렸던 분들은 클릭해서 패킹 포인트 보시면서 옆면을 재봉을 해주시면 되고요. 허리 밴드랑 스커트 연결하는 건 아직 하지 마세요. 스커트와 허리 밴드의 옆선들만 일단 재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주름을 접기 위해서, 플리츠 주름을 접기 위해서 내부 선본을 만드는 과정을 해볼 건데요. 지금 패턴에 이제 주름이 접히는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진 않은데, 앞판, 뒷판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접히는 주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접히는 주름 방향은 자, 이런 식으로 주름이 접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플리츠를 3개를 하나의 플리츠 묶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첫 번째 영역에서 두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은 원단의 겉면이 나오는 방향으로 접히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영역에서 세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의 접힌 각도는 원단의 겉면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접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내부 선부는 0도, 두 번째는 360도가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분량이 끝나는 부분은 다음 플리츠로 넘어가는 영역에 있어서 여기 각도가 전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각도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는 내부 성분을 그리실 필요 없으니까 여기는 비우시면 돼요. 그래서 스커트 패턴으로 가보시면 제가 3개씩 한 세트로 생각을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3개의 면적을 하나의 플리츠가 접힌다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 영역에서 두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는 이 지점의 내부 성분이 필요하고 이 두 번째 영역에서 세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는 이 지점에 내부 성분이 필요해요. 트레이스 툴로 여기랑 여기 내부 성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스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선택, 쉬프트 키 누르시고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지금 플리츠를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내부 선분이 필요한 위치를 다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세 번째 영역이 끝나는 이 위치에는 지금 접히는 각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내부 선분을 그릴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비우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플리츠는 또 여기서 3개를 묶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Shift 키 누르시고, 여기 하나, 둘 선택을 하고, 세 번째는 선택하지 말고, 2개 선택하고, 하나 띄우고, 2개 선택하고, 하나 띄우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영역을 띄우신 다음에 2개씩 선택을 해주시고 뒷판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볼게요. 뒷판도 2개 선택하고 하나 띄우고 2개 선택하고 하나 띄우고 2개 선택하고 하나 띄우고 끝까지 동일하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엔터 눌러서 내부 성분을 생성을 해주세요. 이렇게 한 번에 생성이 되셨고요. 이제 내부 성분이 생성이 되었으니까 폴드 앵글 값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플리츠 주름을 접어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접힌 이 플리츠를 보시면 첫 번째 내부 성분이 나오는 방향인 0도, 두 번째 내부 성분이 겉면이 들어가는 방향인 360도 이렇게 주시면 되고, 이거를 차례대로 다 0도, 360도, 0도, 360도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플리츠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일일이 선택해서 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재봉선에 이 폴드 앵글 값을 한 번에 쉽게 넣는 툴을 개발을 해놨거든요. 그 툴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리츠의 접근 각도를 주는 툴은 여기 첫째 줄에 트레이스 툴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을 해보시면 플리츠 폴드라는 툴이 있으세요. 이 툴을 사용을 하시면 이제 플리츠의 폴드 앵글 값을 쉽게 넣으실 수 있어요.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요거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플리츠의 주름이 생기는 방향을 따라서 지정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패턴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잡힐 거기 때문에 얘도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어디를 지정을 하냐면 이제 각도가 들어가야 되는 이 내부 성분이 포함되게끔 지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각도가 쭉 들어가야 되니까 이 내부 성분보다 앞쪽이기만 하면 돼요. 패턴을 벗어나도 상관없으시고요. 이 내부 성분보다 앞쪽에서 먼저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마우스가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생기는 거 보이실 거예요. 처음에 클릭한 부분이 이제 화살표의 꼬리가 지정이 되고, 이제 지금 화살표 방향을 보듯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을 얘가 지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각도를 넣어야 될 여기 마지막까지 가셔서 마지막이 포함되게끔 지나가는 위치에서 더블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플리츠 폴드 창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리츠 폴드 툴 창을 보시면 여기 위에는 주름이 어떤 형태의 주름인지 옵션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한쪽 방향으로 접히는 플리츠 주름의 경우는 이렇게 나이프 플리츠 형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맞주름 형태로 접히는 플리츠다 하시면 박스 플리츠 선택하시면 되고, 아코디언 주름처럼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각도가 들어가야 된다 하시면 세 번째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세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저희가 각도가 지금 플리츠 앵글이 필요한 부분만 내부 성분을 그렸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나이프 플리츠를 선택하든지 아코디언 플리츠를 선택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0도 360도가 계속 교차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으시고요.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0도랑 360도가 내가 원하는 방향에 원하는 내부 성분에 정확하게 들어갔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게 0도가 되는 내부 성분은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360도가 들어가는 부분은 푸른색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패턴 창을 보시면 지금 미리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디가 0도로 들어가고 있는지, 어디가 360도로 들어가고 있는지. 이거를 눈으로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붉은색, 푸른색이 이게 교차되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어디 잘못 들어간 데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0도 360도가 제대로 들어갔으면 OK 버튼 눌러주시면 이 내부 성분 전체에 0도 360도가 바로 적용이 되세요.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에디 패턴 툴로 내부 성분 선택해 보시면 프로퍼티 에디터에 폴드 앵글 값이 적용된 거 보실 수 있으시고, 내부 성분 컬러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0도 360도를 넣으실 때 좀 편하게 넣는 툴이 플리츠 폴드 툴이거든요. 이거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뒷판도 이거를 사용을 해서 각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리츠 폴드 툴로 얘도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접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가장 첫 번째는 내부 선분보다 앞쪽에서 먼저 지정을 해주시고 내부 선분 각도가 필요한 이 마지막 내부 선분이 포함되는 바깥쪽에서 더블 클릭해 주신 다음에 지금 내부 선분에 붉은색, 푸른색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이는지 눈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제대로 들어간 것 같으시면 OK로 적용해 주시고요.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에딧 패턴 툴로 내부 선분 선택해서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리츠 주름을 접으실 때 이 플리츠 각도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접히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설정하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처럼 플리츠 주름을 접으실 때는 플리츠 폴드 툴을 사용을 해서 넣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 툴을 자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봉하는 거를 배우셔야 되는데 플리츠 주름에서 재봉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제가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플리츠 주름이 지금 여기 윗변과 아랫변이 재봉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펼쳐지는 상태이면 재봉을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스커트처럼 이렇게 허리 밴드의 윗변이 고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플리츠에도 주름을 직접 재봉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 개념을 설명드리자면 자, 여기가 하나의 플리츠를 접으려면 3개의 면적이 겹쳐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쪽 변에다가 재봉을 하려면 얘네끼리 또 붙어 있어야지 이게 안쪽에서 시접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고정이 되시거든요. 그럼 재봉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첫 번째 면적과 두 번째 면적을 재봉을 해서 여기를 붙이고 이 두 번째 면적과 세 번째 면적을 재봉을 해서 여기를 붙이면 이렇게 3개의 면적이 같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붙게 되세요. 그러면 이 붙은 이 플리츠의 면적에서 얘가 어딘가에 재봉이 되어야 된다면 어디랑 재봉을 시키시면 되냐면 플리츠 주름의 가장 겉면과 재봉을 시키시면 되거든요. 겉면 하나랑만 재봉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랑 안쪽에 들어가서 접히는 애들은 이미 겉과 재봉을 시켜놨기 때문에 한쪽만 재봉을 시켜도 얘는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네끼리 먼저 붙이고 주름의 가장 겉면을 다른 패턴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재봉을 하실 때 또 주의할 점이 얘네는 이제 접혀서 이렇게 각이 들어가면 자, 첫 번째 면적에서 이 선분의 왼쪽이 두 번째 면적을 봤을 때 두 번째 면적의 오른쪽 부분과 만나게 되겠죠. 얘가 접혀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뒤집히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면적의 왼쪽은 두 번째 면적의 오른쪽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재봉을 할 때 바르게 재봉을 시키려면 여기랑 여기랑 재봉선을 설정을 할 때 서로 어치 방향을 다르게 설정을 해야지 얘가 접혔을 때는 이렇게 똑바로 재봉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재봉선을 설정을 하실 때 지금 첫 번째 면적과 두 번째 면적을 재봉을 시키잖아요. 첫 번째 면적에서 재봉선 너치를 왼쪽을 향해서 설정을 했으면 두 번째 면적에서는 오른쪽을 향하도록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지 실제로 주름이 접히면서는 바르게 설정이 되세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면적과 세 번째 면적도 재봉으로 고정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면적은 이렇게 뒤집혀져 있기 때문에 얘가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두 번째 면적의 왼쪽 부분은 접혔을 때
세 번째 면적의 오른쪽과 만나게 돼요. 이것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만나기 때문에 두 번째 면적과 세 번째 면적을 재봉선 너치를 서로 다르게 설정을 해줘야지 접혔을 때 보면 재봉선이 바르게 설정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서로 재봉선 너치 다르게, 두 번째, 세 번째 서로 재봉선 너치 다르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지 바르게 재봉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재봉선을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커트 패턴으로 와서 이제 첫 번째 영역과 두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과 세 번째 영역 이렇게 서로 재봉선 너치 바르게 재봉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선분이 정확하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세그먼트 소잉 툴로 재봉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재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영역과 두 번째 영역 서로 너치 다르게, 두 번째랑 세 번째 서로 너치 다르게. 여기 세 번째 면적까지는 하나의 플리츠 분량이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번째 선분부터 여섯 번째 선분에 집중을 해서 다시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거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좀 더 쉽게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내부 선분 있죠? 내부 선분을 기준으로 양쪽에 같은 면적을 재봉시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접히는 그 선을 기준으로 만나는 두 면적을 재봉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내부 선분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양쪽에 같은 면적을 서로 재봉선 너치 다르게 재봉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다 재봉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부 선분을 기준으로 양쪽에 같은 면적으로 서로 너치 다르게 재봉을 해주시면 돼요. 칠판도 마찬가지로 네,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이제 저희가 플리츠 주름의 윗변을 고정시키는 것까지는 다 했고요. 그러면 여기 허리밴드 밑변에다가 스커트 윗변을 재봉을 하는 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플리츠 주름이 접히는 스커트이기 때문에 플리츠 주름에 이게 같은 면적에 3개씩 세트로 생각을 했을 때 2개의 면적은 이제 접혀서 안으로 들어가는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쭉 재봉을 하시면 시뮬레이션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재봉을 하냐면 제가 이제 플리츠 주름이 3개의 면적이 접히면서 하나로 겹치게 되고 가장 겉면이랑 재봉을 시키시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변을 재봉을 할 때 이 플리츠마다 가장 겉으로 나오는 면적만 선택을 해서 재봉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 부분은 재봉을 빼주고 재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M2N 소잉 툴로 재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그먼트 소잉 툴을 꾹 눌러서 M2N 세그먼트 소잉 툴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네, 스커트 밑변을 먼저 클릭을 하고 M이 이 부분이니까 엔터로 먼저 지정을 해주시고요. 저 지금 재봉선 너치를 왼쪽을 향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재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으로 왔을 때 왼쪽 편의 가장 첫 번째 플리츠가 여기인데 지금 플리츠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접히기 때문에 가장 겉으로 올라오는 면적이 첫 번째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3개의 면적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있는 이 선분을 클릭해서 재봉을 해줄 거고요. 이 선분 안에서도 재봉선 너치는 왼쪽을 향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위에 있는 재봉선의 방향이 왼쪽이기 때문에 재봉선 너치가. 그리고 두 번째 플리츠에서 가장 겉면이 여기죠. 여기도
대본선 엣지가 왼쪽을 향하도록 클릭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 플리츠는 여기. 이거 지금 위치 헷갈리시는 분들은 지금 붉은 색깔 0도가 들어가 있는 폴드의 임금값이 0도가 들어가 있는 내부 선분의 앞선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차례대로 쭉 클릭 해주시고 여기가 마지막 플리츠니까 더 이상 재봉시킬 부분이 없으니까 엔터 눌러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뒷판도 마찬가지로 재봉을 해주시면 되세요. 뒷부분에 재봉선 설정을 해서 엔터 눌러주시고 이제 가장 겉에 해당하는 면적만 클릭 해주시면 돼요. 지금 재봉을 할 때는 항상 재봉선의 엣지 방향과 재봉의 순서, 재봉의 진행 방향을 동일하게 해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설정하고 엔터.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모든 재봉이 끝났고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아바타에 착장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 얘를 좀 더 빳빳하게 플리츠 모양 예쁘게 적고 좀 안정적으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강화라는 기능을 적용을 해줄 거예요. 이 강화 기능은 이제 접힌 각도가 들어가 있는 패턴에만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판, 뒷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3D 창에서 이 선택한 패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팝업 메뉴 중간쯤에 스트렝슨이라는 메뉴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스트렝슨이 적용된 패턴에서는 3D 창에서 이렇게 형광 주황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스트렝슨 기능이 뭐냐면요. 이제 스트렝슨 기능을 적용하게 되면 적용된 패턴에는 일시적으로 굉장히 빳빳한 원단 물성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빳빳하기 때문에 주름 같은 게 쫙 펴지게 되고요. 그리고 뭔가 접힌 각도가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뭔가 힘있게 접힌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시뮬레이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접히면서 그래서 플리츠나 턱 이런 거 접힌 각도가 들어가는 표현을 하실 때는 스트렝슨 기능을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용을 하신 후에 시뮬레이션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플리츠 주름이 접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몇 가지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뭔가 시접 처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한번 같이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해결하실 때도 저희 배웠었던 핀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으시거든요. 자, 여기 입혀진 상태에서 여기를 보면 지금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돼. 플리츠에 이 시접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들어가라고 집어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집어 넣을 때 어떤 부분을 집어 넣을지 정확하게 영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핀을 생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에 W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핀이 생성이 되고요. 핀을 선택을 해서 얘를 기준으로 밀어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핀을 다시 삭제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 번에 잘 안 나오신 분들은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시뮬레이션을 끄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핀을 다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밀어 넣어주시고 겉으로 나와야 될 부분에는 당겨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된 거 보이실 거고요. 클릭해서 핀을 다 지우시면 돼요. 여기도 한 번 더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야 될 부분은 밀어 넣고 나와야 될 부분에도 핀을 선택을 해서 생성을 해서 이렇게 빼주고 핀은 전부 지워주시고 그리고 또 찾아볼게요. 여기도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들어가야 될 부분은 밀어 넣고 네, 얘는 밀어 넣기만 해도 잘 정리가 됐네요.
밀어 넣은 다음에는 잘 정리된 부분은 핀을 지워주시면 돼요. 자, 뒷판에도 지금 세 군데가 저는 좀 시뮬레이션이 부담인데 얘도 나온 부분은 이렇게 밀어 넣어서 집어 넣어주시고 여기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밀어 넣어서 넣어주시고 얘도 밀어 넣어서 그리고 핀을 삭제할게요. 그러면 이제 모든 주름이 예쁘게 잘 접힌 것 같네요. 잘 접히신 분들은 다시 이 강화가 스트렝슨이 적용되어 있으면 얘가 너무 뻣뻣한 원단이기 때문에 원단이 이렇게 좀 빵빵한 실루엣을 가지게 되거든요. 원래의 패브릭으로 다시 시뮬레이션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면 스트렝슨 적용한 것을 해제해 주시면 되는데 해제하는 방법은 다시 적용됐던 패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까 스트렝슨 메뉴가 언스트렝슨으로 바뀌셨을 거예요. 언스트렝슨 적용해주시면 이 스트렝슨 기능이 해제가 되면서 원래의 물성 실루엣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이 플리츠 스커트 착장은 끝나셨고요. 시뮬레이션 버튼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잘 해주셨고요. 지금 여기서 좀 중요한 개념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처럼 플리츠 주름을 만들거나 이제 여러 겹을 겹쳐서 입혀지는 의상일 경우에 재봉선을 이렇게 패턴의 외곽선끼리 재봉을 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그런 경우에 겹쳐져서 재봉이 된 부분을 보면 지금 스커트는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보시면 약간 이렇게 볼록한 느낌이 드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이게 나중에 이제 완성도 높이기 과정에서 파티클 디스턴스 값을 낮추게 되는데 파티클 디스턴스 값이 낮추면 훨씬 더 좀 도드라지거든요. 이렇게 겹쳐서 재봉된 부분이 보면 약간 볼록한 느낌이 드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티클 디스턴스 값 낮춰서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겹쳐 재봉된 부분이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마치 여기 뭐 바람이 들어간 것처럼 볼록해 보여서 좀 예쁘지 않게 의상을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재봉선을 설정을 할 때 기존에는 이렇게 겹치게 재봉하는 의상이 없었잖아요. 간단한 의상들을 위주로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냥 한 겹으로 재봉이 되는 의상만 이제 연습을 해왔었는데 지금 재봉선을 설정할 때 패턴의 외곽선과 외곽선을 붙일 때 재봉실이 그 원단의 두께는 이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붙여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한 겹짜리 의상을 붙일 때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영향이 없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겹치는 여러 겹으로 겹쳐서 쌓이는 의상을 재봉을 할 때는 여기 재봉선이 실이 짧기 때문에 여기 재봉이 돼서 넘어가는 부분이 연결돼서 넘어가려고 해서 이 부분이 볼록하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재봉선의 유형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 기본이 재봉선의 기본 유형이 슬랫이에요. 이거를 이제 재봉선의 유형을 턴드로 바꿔주시면 재봉선의 길이를 원단의 이제 두께만큼 길게 늘려주기 때문에 여기 연결되는 부분이 편안하게 놓이면서 볼록한 게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플리츠를 접을 때 우리 이쪽 면과 재봉을 시켜서 이렇게 겹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겹치게 만드는 재봉선의 유형을 다 턴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봉선을 선택을 해서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플리츠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의상이라서 윗부분을 다 재봉을 시켰기 때문에
Edit Sewing 툴로 여기 윗부분을 전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뒷판도 마찬가지로 Shift 키를 누르시고 드래그를 여기 위를 전부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여기 스커트 밴드의 밑변과 연결된 부분은 그냥 한 겹짜리, 그냥 한 장으로 붙인 거기 때문에 얘네는 선두로 바꾸실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허리밴드 밑변과 연결된 재봉선은 제외시켜 주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Shift 키 누르시고 지금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된 거를 한 번 더 클릭하면 해제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스커트 밴드 밑부분이랑 연결된 거는 재봉선을 제외시켜 주시고 지금 이게 겹치도록 재본된 플리츠의 첫 번째 면적, 두 번째 면적 붙인 거, 두 번째 면적과 세 번째 면적 연결시킨 부분이 지금 여러 겹으로 재봉을 시킨 부분이라서 이 부분만 지금 깔끔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에디터로 가보시면 여기 소잉 라인 사이 첫 번째 메뉴 바로 옆에 삼각형 버튼을 눌러보시면 턴드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를 설정을 해주시면 여기가 이제 재봉선의 길이가 원단의 두께만큼 늘어나서 이제 여기가 좀 여유가 생겨서 볼록하게 표현은 되는 부분이 시뮬레이션 해주시면 좀 이렇게 편안하게 납작하게 시뮬레이션이 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플리츠라든지 플리츠처럼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재봉을 해야 되든지 두 겹 이상의 의상을 재봉을 할 때 외곽과 외곽을 재봉을 시킨 경우는 재봉선의 유형을 항상 턴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턴드로 바꾸신 후에는 꼭 시뮬레이션을 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턴드로 바꾸시면 아까 여기 이제 볼록해 보이던 부분이 좀 더 이제 납작하게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 이번에는 그 플리츠 폴더에 DXF 파일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클로 트레이닝 폴더 들어가 주시고요. 12번 폴더 A 플리츠 폴더 들어가 주시면 여기 박스 플리츠 DXF 파일이 있으세요. 그리고 박스 플리츠 DXF 파일 열어주시면 되고요. DXF 파일 열 때는 스케일, 오토 스케일 선택을 해주시고 옵션에서 세 번째, 다섯 번째 체크하고 OK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만들어 볼 의상은 마찬가지로 스커트인데요. 앞판과 뒷판의 여기 일부분이 그 맞주름 형태로 표현이 되는 스커트예요. 이것도 방금 배운 플리츠에 그 폴드 앵글을 넣어보고 재봉을 하고 요거를 스트링스 넣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패턴창에 보시면 패턴이 앞판 반쪽, 뒷판 반쪽만 있거든요. 반대쪽 패턴도 필요한데 양쪽이 대칭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시메트리 패턴으로 복제를 하도록 할게요. TS폰 패턴 툴로 패턴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 선택된 패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팝업 메뉴 클론 패턴 위드 링크드 에디팅 아래에 있는 시메트리 패턴 위드 소잉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복제된 패턴이 좌우가 반전된 애가 마우스 따라다니실 텐데 앞판 옆에다가 Shift 키 눌러서 저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기 때문에 Shift 키 눌러서 옆에다가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판은 앞판끼리, 뒷판은 뒷판끼리 모여있는 게 작업하기 편하기 때문에 여기 뒷판 패턴을 원래 있던 뒷판 옆으로 이동을 시킬게요. 그러면 패턴 창에 정리한 거를 3D 창에도 한번 반영시키시려면 3D 창 툴바 첫째 줄 중간에 Reset 2D Arrangement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재봉을 시작하기 전에 의상을 먼저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배치 포인트로 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Show Arrangement 포인트 켜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밑에 있는 패턴들은 스커트 부분에 그 플리츠 주름의 불량 때문에 좀 패턴이 너비가 넓어서 배치 포인트로 배치 안 하고 여기는 기즘으로 배치를 하고요. 그 나머지만 배치 포인트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심을 기준으로 양쪽이 다 절개가 되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하나하나 그냥 따로 배치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절개되는 부분을 모아서 한 번에 배치해도 된다고 했어요.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세요. 해주시고 밑에 있는 스커트 부분은 기즘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배치 포인트 보기는 꺼주시고요. 앞판은 앞판끼리, 뒷판 뒷판끼리 모아서 같이 선택해서 기즘으로 띄워주시고 아바타 쪽으로 밀어주시고 아바타를 파고들면 다시 겉으로 빼주시고요. 뒷판도 같이 선택해서 기즘으로 띄워주시고 이렇게 8번 뷰에서 뒤로 쭉 빼주신 다음에 속면이 겉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클릭해서 한번 플립 호리젠탈리 해주시면 돼요. 네, 배치 다 되신 분들은 이제 재봉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재봉 위치 헷갈리시는 분들은 스킨 포인트로 클릭하면서 위치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판이랑 뒷판의 요크 부분을 보시면 여기 지금 다트 분량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저희가 다트 시접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트를 이렇게 파서 양쪽을 붙여주시면 돼요. 재봉으로. 옆에도 마찬가지로 재봉선을 붙여주시고 시메트리 패턴이기 때문에 반대쪽은 자동으로 되실 거예요. 뒷판도 다트 이렇게 클릭해서 재봉으로 붙여주시고요. 옆선 재봉하겠습니다. 요크 패턴의 옆선은 뒷판에 지금 선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프리스윙 툴로 재봉을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앞중심, 뒷중심도 일단 재봉으로 다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허리 밴드의 밑변과 이 스커트 요크 패턴의 윗변을 재봉을 할 때 지금 재봉선을 한 번에 설정을 하실 수가 없죠. 여기 다트 때문에 선분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M2N 스윙 툴로 재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스윙 툴 꾹 눌러서 M2N 프리스윙 툴로 변경을 해주시고 재봉의 진행 순서와 재봉선 너치 방향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뒷판도 마찬가지로 다트 있으니까 이렇게 재봉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맞주름 들어가는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는 재봉이 다 된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해주세요. 여기까지 다 되셨어요? 네. 여기 윗부분 재봉을 하는 거 해볼 건데요. 이게 전체가 다 플리츠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주름이 들어간다고 패턴 기초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3개씩 이제 플리츠 하나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총 4개의 플리츠가 접히게 되는 거고 이 두 쌍씩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접히게 되세요. 그러면 일단은
이 플리츠 주름이 접히는 분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요 요크 패턴 아랫변에다가 재봉을 시킬 건데요. 지금 어디까지 재봉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프리소잉 툴로 여기 짧은 구간을 먼저 재봉을 한 다음에 같은 길이로 재봉을 시키시면 돼요. 자, 다시 프리소잉 툴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M2M 프리소잉 툴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꾹 눌러서 프리소잉 툴로 변경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는 플리츠 분량 아니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같은 길이로 먼저 재봉을 시킬 거고요. 여기 끝부분도 마찬가지로 옆선에서 플리츠 분량이 끝나는 이 부분 재봉시키시고 얘도 끝에서 여기 같은 길이만큼 재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남은 분량은 여기 플리츠 접힐 때 가장 겉면과 붙이는 분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판도 마찬가지로 뒷중심에서 여기까지 먼저 같은 길이로 재봉을 해주시고요. 옆선에서 플리츠가 끝나는 위치 같은 길이로 요크 밑변에도 재봉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접히게 되냐면요. 지금 이 플리츠는 총 4개가 접히게 될 건데 이 첫 번째 플리츠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접혀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접혀서 첫 번째 플리츠와 두 번째 플리츠가 서로 마주보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플리츠도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접히고 네 번째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접혀서 세 번째, 네 번째가 서로 마주보는 형태의 주름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세 개를 하나의 플리츠 묶음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는 이 지점에 내부 성분이 필요하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는 이 지점에 내부 성분이 필요해요. 기초선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스로 내부 성분 만드시면 되겠죠. 트레이스 툴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랑 여기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띄우고 여기랑 여기 또 선택을 해주시고 하나 띄우고 여기랑 여기 하나 띄우고 여기랑 여기 뒷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눌러서 내부 선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도 넣을 때는 제가 플리츠 폴드 툴을 사용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우리 아까 플리츠 폴드 창에서 주름의 옵션 중에서 중간에 박스 플리츠 형태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선택을 해서 각도를 넣어줄 건데 지금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짝이 지어지는 플리츠 맞주름이니까 여기 첫 번째 내부 선분과 두 번째 플리츠가 끝나는 여기까지만 먼저 각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내부 선분은 총 4개죠. 4개를 지나는 여기 위치에서 더블 클릭해주시고 플리츠 폴드 창을 띄워주신 다음에 이 두 번째 있는 박스 플리츠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걸 선택을 했을 때 각도가 제대로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플리츠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접혀야 되고 두 번째 플리츠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접혀야 돼요. 근데 지금 첫 번째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접히려면 이 내부 선분 첫 번째가 0도, 두 번째가 360도여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플리츠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여기 플리츠 폴드 창에서 중간에 리버스 디렉션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각이 서로 뒤집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각이 들어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해주시고 제대로 들어갔다 하시면 OK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옆에도 마찬가지로 이 4개 한 번에 지나가는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고 두 번째 박스 플리츠 하신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방향을 뒤집어 주셔야 되겠죠. 리버스 디렉션 선택을 해서 0도, 360도, 360도 0도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시고 오케이 적용해 주시면 돼요.
네, 뒷판도 마찬가지로 이제 2개씩 쌍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4개를 잡아서 두 번째 박스 플리츠, 그리고 리버스 디렉션 해주시고, 세 번째, 네 번째도 박스 플리츠, 리버스 디렉션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각도 적용은 끝나셨어요. 그리고 플리츠 패턴에 여기 윗변끼리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제봉을 해줄 거예요. 이제 선본이 이제 정확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세그먼트 소인 툴로 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먼트 소인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제가 각도가 들어가는 이 내부 선분을 기준으로 서로 마주보는 그 면적을 서로 제곱에서 넛이 다르게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랑 여기 붙여주시고, 여기랑 여기 내부 성분 기준으로 서로 마주보는 면적 제공. 뒷판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제공을 해주시면 돼요. 내부 성분을 기준으로 서로 마주보는 면을 제공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방금 제봉시킨 부분들이 서로 이제 겹치는 부분을 제봉시킨 거라서 거기가 이제 볼록하지 않고 편안하게 놓으려면 그 제봉선 유형을 선두로 바꿔줘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에딧 소잉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부 성분이 다 선두로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드래그로 한 번에 잡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선택. 뒷판도 필요하니까 Shift 키 누르시고 여기 플리츠 위쪽에 있는 이 제공선 전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프로퍼티 에디터로 가서 소잉 라인 타입을 턴드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커트의 요크 밑변에 남은 분량을 방금 플리츠의 가장 겉면들과 제봉을 시켜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리츠가 겹쳐서 들어가는 분량을 또 제외시켜줘야 되니까 M2N 소잉 툴로 제봉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요크 패턴에서 지금 제봉이 아까 끝났던 위치와 시작했던 위치가 점이 찍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M2N 소잉 툴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잉 툴에서 꼭 눌러서 M2N 소잉 툴로 변경을 해주시고 요크 패턴에서 아까 제봉이 끝났던 이 지점과 쭉 이동을 하시고 그러니까 끝쪽에 제봉을 했을 때 시작되는 점 여기에서 끊어주시면 이 분량이 이제 플리츠가 제봉이 되어야 될 분량이니까 이만큼만 선택을 해주시고 엔터. 그리고 가장 플리츠가 접혔을 때 겉으로 나오는 부분들만 제봉을 시키면 된다고 했어요. 이 첫 번째 플리츠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접히기 때문에 가장 왼쪽에 있는 분량이 가장 겉으로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플리츠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접히는 거라서 오른쪽에 있는 이 분량이 가장 겉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부분을 제봉을 시키시면 돼요. 세 번째는 또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니까 가장 왼쪽에 있는 이 분량을 제봉을 시키시면 되고 마지막은 또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접히는 플리츠이기 때문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분량을 제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규칙을 봤을 때 내부 선분에 그 폴드 앵글 값이 0도로 들어가는 옆에 있는 선분을 제봉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엔터 눌러서 제봉선을 설정을 완료해 주시고요. 뒷판도 마찬가지로 제봉을 하겠습니다. 여기 비어있는 분량 먼저 제봉을 시키고 엔터. 그리고 가장 겉으로 나오는 면적 차례대로 제봉을 해주시고요. 4개의 선분 선택해주시고 엔터. 여기까지 제봉 다 끝나신 분들은 이제 플리츠 스커트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 이 주름들 잘 접히라고 주름이 있는 패턴들한테 우클릭해서 스트렝슨 적용해주시고 시뮬레이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잘 설정하신 분들은 이렇게 예쁘게 맞주름 형태의 스커트를 만들 수가 있으세요. 여기 주름 부분 잘 접히신 분들은 다시 우클릭해서 언스트렝슨 해주시면 돼요.